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자, 금일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승객이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 운전자 측에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총 15억 8천만 원 배상받은 사례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분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을 하고 있었고요. 승용차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오던 자동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원고분께서는 경추 2번에서 5번까지, 이 목뼈죠. 2번에서 5번까지 골절상을 입고 척수병증이 발발해가지고 결국 사지마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이 피해자분이 비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었지만 이 음주자의 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과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봐줘야 되느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누락 없이 다 주장해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우선 과실 비율 관련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 몇 프로 정도 돼 보이세요?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했다, 보통 제가 보기에는 15%에서 3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가 가장 많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 살펴보면 우리 법원은 사고 당시에 이 피해자분이 만취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는 걸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분이 만취해 있었는데 일행이 이분을 이렇게 부축하는 방법으로서 이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시켰다. 이것은 본인의 의사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때 만취 상태였으니까요. 이런 부분이 고려되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날 그 음주운전자분과 함께 최초부터 술을 계속 마시다가 이 사람이 술을 마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차를 타고 2차를 가고 3차를 가고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 마지막 차수에서도 본인이 술을 먹기 이전에 내가 술을 먹고 만취를 하면 이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사실을 예견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20%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액의 이 항목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변호사분이 굉장히 주장을 잘 해가지고 이 항목과 비용이 하나도 누락이 안 되고 다 인정이 됐습니다. 우선 일실수익, 자, 우리가 노동능력 상실한 부분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도시일용노임으로 65세까지 계산해 보니까 6억 7천만 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치료비 부분입니다. 치료비, 직불치료비에서는 1,300만 원 인정받을 수 있었고, 보조구 비용에서 500만 원 정도 인정받았는데, 이 보조구 비용은 이렇게 사지마비가 올 경우에는 전기 자극기가 필요하고요, 매트도 필요하고 안마기도 필요하고 이런 방수 패드, 이런 부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이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주장해서 잘 인정받으신 것 같고요. 또 이게 신체감정이나 진료기록 감정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꼭 변호사들이 자주 빠뜨리는 것이 교통비, 앰뷸런스 비용을 많이 빠뜨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10km 갈 때 35,000원 정도 하고요. 그럼 왕복이면은 병원 갔다 하는 게 7만원 정도 하겠죠. 그리고 특수구급차,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환자의 이상 상태 시에 정밀 검사를 할 수 있고, CPR 기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실려있는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10km에 75,000원 해서 왕복 1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송을 하다 보면은 향후에 병원 치료를 한 달에 4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 1회 갈 때 15만원이 인정되면 한 달에 60만원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게 12개월이면 720만원이고 10년이면 7천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 누락하지 않고 주장하는 거, 이게 과연 저는 진짜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제가 평소에 주장하듯이 변호사님이 빠뜨리지 않고 잘 주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치료비로는 2억 5천만 원 인정받으셨습니다. 이 중에는 성형외과의 반은 제거술이 있죠. 우리가 레이저 수술을 이용해서 추상 부위에 이런 추상 장애를 최대한 줄이는 거, 그리고 정형외과에서는 진료비도 있고
혈액 검사비도 있죠. 그러니까 백혈구, 적혈구 이런 혈소판의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가지고 균이 남아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하고 경구로도 이런 뭐 진통제 또는 항생제 같은 거 투여받고요. 물리 치료, 도수 치료 같은 것도 받죠. 그리고 영상 검사, 뭐 MRI나 주기적으로 CT도 찍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런 비용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또 척수 손상이라고 하면 크게 따라가는 것이 비뇨기과 장애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신장 장애도 따라가는데 신장에서는 신경인성 장이나 방광 이 부분의 장애가 15% 정도 남을 수 있고요. 비뇨기과에서는 발기부전 이것도 15%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소송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좀 빠뜨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발기부전이 있다 그러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나머지 부분으로 성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모형 같은 거 경우도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통상 한 3천만 원 정도 수술비로 3천만 원 정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비뇨기과 부분에서 뭐 신기능 검사나 혈전 검사나 또는 청결, 간헐, 도뇨,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도뇨관 이용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 이런 비용으로도 5,800만 원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경외과 호흡치료비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꾸준히 호흡치료비를 하는데 1억 5,800만 원 인정받았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개호비로 이분이 9억 3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개호비가 굉장히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분은 1일 8시간 개호가 인정됐는데 이걸로만 산정해보니까 9억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비용이 인정되는데요. 뭐 5년마다 교체가 이루어지는 뭐 특수 휠체어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뭐 욕창 방지용 매트릭스 이런 비용들 상당한데 이런 거 5년 단위 그리고 뭐 이런 흉추나 요추부, 천추부 이런 부분에 보조기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년 단위나 월 단위로 되어 있는 뭐 기저귀, 위생용품 이런 거 낱낱이 다 주장하셔가지고 4,300만 원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사지마비와 같은 중상해 사건이나 개호인이 필요한 사건은 굉장히 고액의 손해배상금이 책정되기에 상당수의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 손해배상금을 높이는 이런 핵심적 요령을 잘 아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10억짜리 사건에서 과실 10%에 따라서 판결 금액이 1억씩 차이가 납니다. 이 전문가를 선임해가지고 손해배상액을 대폭적으로 높이는 것이 핵심이지 이 처음에 들어가는 소액의 변호사 착수금 이게 고민하실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 지출하신다 하시더라도 그 변호사 비용은 추후에 소송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송 비용 확정 재판을 또 걸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거의 전액 다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는 일단 선 지출을 한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나중에 받아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이런 소송은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